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도 함께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 6월 3일 시민과 함께 논산의 다음 10년을 새로 설계하기 위해 논산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출마 소식이 아닙니다. 논산의 행정을 시민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바꾸겠다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행정은 계획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가장 절실히 기다리는 도시, 바로 논산입니다. 논산은 지금 결정적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인구 유출, 지역경제 둔화, 청년 이탈, 교통 정체, 돌봄 격차가 우리 시민의 일상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방향을 바꾸면 도약의 문이 됩니다. 냉전의 불안을 낙관의 에너지로 바꿨던 케네디의 연설처럼 저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설렘의 그리고 실행의 어조로 시민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는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논산시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그리고 의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회의실보다 현장이 답을 준다는 것, 말보다 데이터가 다툼을 줄인다는 것,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할수록 행정의 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논산시 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의 삶에 두겠습니다. 현재 논산시의 문제는 낙후가 아니라 멈춘 성장입니다. 그 원인은 프로젝트의 부재가 아니라 사람과 기회의 부족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사람도 산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만난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원 의원, 우리 마을에 버스가 한 번만 더 와주면은 내가 병원 다니기가 진짜 살 것 같소. 한 청년도 말했습니다. 놀 곳, 일할 곳, 살 곳이 있으면 제가 논산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우리 논산의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도는 이동, 한 자리 더 늘어나는 기회, 한 칸 더 채워지는 돌봄, 이것이 논산의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가 보이면 도시의 체온이 오릅니다. 희망은 체감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기회의 공정, 과정의 투명, 결과의 연대를 지키겠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과 책임 위에 논산시의 행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가 말이나 글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시정은 진영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의 일상입니다. 또한 정치는 거창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불편을 덜고 기회를 더하고 작은 불안을 따뜻한 확신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제가 논산에서 하고 싶은 정치입니다. 논산의 미래는 시민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논산에는 과거를 답습하는 시장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런 시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은 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은 실행에 충실해야 합니다. 논산시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하고 싶은 일을 앞세우고 정작 시민의 요구와 해야 할 일을 미뤄온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논산은 시민의 요구에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반응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시민의 목소리에 신속히 답하는 도시, 그 변화의 출발점은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재정 철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는 성인에게 쓰는 예산은 투자, 아동과 청소년에게 쓰는 예산은 비용으로 여겨왔습니다. 저는 이 왜곡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모든 시민의 기본권과 기회 보장을 위한 지출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복지와 돌봄, 접근성의 개선은 사람을 남게 하고 기업을 오게 하는 성장의 인프라입니다.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정확히 제때에 쓰겠습니다. 도시의 돈은 도시의 미래에 써야 합니다. 저는 열린 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시정을 믿어야 행정이 힘을 얻습니다. 의사결정의 근거, 예산의 흐름, 성과의 결과를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과제가 있다면 숨기지 않겠습니다. 책임 있게 설명하고 더 나은 대안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전문가, 공직자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 데이터, 확산의 고리로 작은 성공을 빠르게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이해 충돌은 선제 차단하고 위법과 특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우리 논산의 다음 10년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머무는 도시, 일하는 도시, 키우는 도시, 함께 성장하는 도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소원, 책임과 원칙, 상식으로 실행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디 엄격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논산의 변화는 더 빠르게,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또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에는 뭐 공약이나 앞으로 논산을 위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이후로 이 시간을 빌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하게 제 생각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주실 유장희 기자님. 유장희 기자님. 논산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리더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에 지금 잘려서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손을 들고 하시고 그냥 하시고. 논산 발전의 전제로 볼 때는 다양한 리더분들의 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원 의원의 그 시장 출마를 시민한 사람으로 공식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 그 회견문 내용 속에 보니까 그 과거를 답습하는 시장, 미래를 시장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행동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공약은 지금 뭐 다 준비가 돼 있겠지만 발표는 안 하시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동안 한 8년여간 젊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었던 기성의 정치인들의 그 반복되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요. 요즘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인구 절벽, 이 지방 소멸을 마이크 잡는 정치인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행위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작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을 이유로 들어서 기존에 우리 이 공간에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 떨어집니다. 밖으로만 눈을 돌리고 외부 인구 유입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고 투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자신 있게 저의 공약 중에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논산시를 스포츠의 성지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자기 확신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거 없고 주관적인 그 확신을 굉장히 경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도 수집을 해봤고 했는데 사실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그거 충분히 동의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그동안 2년간 의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소신을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밝혀드렸는데요. 논산시에 대규모 스포츠 타운을 조성을 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사실 대한민국에 그 스포츠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경북 김천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가 강원도 쪽, 전남 쪽 이쪽입니다. 근데 중간에 없어요. 우리 논산시가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경북 김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019년부터 최근까지 발표한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연간 350억 내외의 지역경제 창출 효과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상승에도 분명히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유치하고 복무 기간에 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지표나 데이터를 좀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저는 대표 공약으로 논산시 대규모 스포츠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뭔가 낙태 효과나 영향력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조만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김용 기자 잠깐 먼저 말씀을 충청남도의 한 통계에 의하면 예, 논산시 15개 읍면동 중에서 7개면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공단지들이 조성이 많이 했죠. 예, 그런데 그 통계에 보면은 논산시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곳이 그 농공단지 유치를 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백성현 시장이 군수산업단지 조성을 시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그 구두선에 걸려있는 것이 기업 유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함정이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서울의장께서 모 사석에서 기업은 유치하지만 그 환경적으로 폐해가 있는 기업들은 일차적으로 노,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50명이라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주택을 짓고 논산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백성현 시장이 추구하는 군수산업단지 이 조성, 저 양촌의 폭탄 공장이 그렇고 광석의 폭탄 공장이 그렇고 논산 중심 시가지에 있는 풍산금속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구 유입을 고사하고 오히려 누백 년을 배불려 살아온 우리 시민 자제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 소원 의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명확한 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논산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길목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군수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위험하고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지금 전국의 유일무이한 그 비무기 체계의 국가 판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이 시점이 저희 논산시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그 판단을 시발점 삼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산업들이 그 군수 산업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사실 나만 오라 내 생각이 다 오라 그러니까 믿고 맡겨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한 동의는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위험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간의 민민 갈등이 역대 어떤 때보다 굉장히 지금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네. 지금 얼마 전에 옆에 계신 대전투데이 김성구 회장이 네. 서원의장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지면에 실으면서 논산시의 전대미문의 이노베이터, 개혁가, 혁신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실은 걸 봤습니다. 예. 실제로 그 서원 전 의장께서 8대 부대 의원을 하면서 같은 당 소속인 황명선 국회의원이 논산시장 재임 중에도 그러했고 백성현 현 논산시장의 논산시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말 보기 드문 날선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좀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산의 경우 당협위원장이 황명선 국회의원이죠. 논산시장 3선을 했고 그런데 서울의장께서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조배식 의원 등 윤금수 그 4인방이 당협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한다. 황명선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사퇴해야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대착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논산 시민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서원의장의 정치적인 역량과는 상관없고 또 당선 가능성과도 상관없이 과연 이 공천을 받는데 황명선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상당히 폭넓게 퍼져 있는데 자 서원의장 그리고 황명선 당협위원장 국회의원과 이 갈등 관계 해소됐습니까? 아니면 해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허승필 의원님이 좀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요. 잠깐 인사 좀 드리고 가시지. 일단 그 부분 제가 하도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서울의원 지역위원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공천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사실 지난 민선 7기 때에 그 시장과 의원으로서의 관계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도 또 통화도 했고 개인적으로 뭐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관계가 정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도 뭐 잘 준비해서 실수 없이 잘 진행하라고 또 응원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전혀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당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당에서 정당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가 주고 싶다, 누가 친분 관계를 가지고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아까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같은 당 자당의 단체장 그리고 현재 지금 민선 8기 운영하고 계시는 백성현 시장님하고도 뭐 갈등이 대립될 때는 뭐 굉장히 크게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의원으로
시장으로 이 청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권한을 무겁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만의 원칙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거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뭐 갈등이나